네,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서 1차 필기 시험에 관련된 부분 잠깐 설명드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은 연 1회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요. 중간에 추가로 더 칠 수 있지만 실제 다른 변리사나 회계사 시험처럼 국가 전문 자격증으로 1년에 한 번 시험을 치시게 될 거고요. 매년 시험 회차 4월 말 정도나 5월 초 정도에 1차 필기 시험이 있을 걸로 예상하시면 되고요. 1차 필기시험은 총 5개 과목을 시험을 치시게 되고 시험날 9시까지 입시를 하셔서 9시 반부터 11시 35분까지 125분 동안 125문항을 시험을 치게 됩니다. 기사시험과 좀 차이점은 기사시험은 총 80문항, 예를 들어 80문항 시험을 치게 되면 120분, 2시간 시험을 쳐서 한 문항당 1분 30초지만 관리사 시험은 125분 내에 125문항을 일단 시험을 치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1차 필기시험 과목 중에서 면제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5년 이상 소방 공무원 분들은 소방관계 법규 한 과목을 면제 받으실 거고 소방기술사 15년 이상 경력자분들은 소방수리학 전기 약제 파트를 한 거 면제를 받게 돼요. 과목 면제로 시험을 치게 될 거고. 그리고 2차 시험은 이제 그 시험 해차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2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1, 2교시로 나누어져서 1교시가 점검실무행정, 2교시가 설계 및 시공 시험입니다. 점검실무행정을 먼저 치시는 분들은 두 과목 다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아침 9시까지 입시를 하셔서 9시 반부터 11시까지 90분 동안 1과목 시험을 치고 30분 휴식 후에 11시 반까지 입시를 하고 12시부터 1시 반까지 설계 및 시공을 따로 시험을 치고 이제 퇴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2차 시험은 과목당 3문항씩 총 6문항을 시험을 치시게 될 겁니다. 자, 시험 과목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이번 시간이 1차 필기 오리엔테이션이니까 1차 시험 과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시험지를 받게 되시면 1번부터 25번까지 제1과목입니다. 이게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이라는 과목이 되고요. 소방안전관리론이라고 하는 파트에는 연소, 소화, 예방관리, 건축물 관련된 부분, 그래서 내화구조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소방기술사 문제에서 공부하는 건축방재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그런 파트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화재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화재 성상, 열전달 현상, 화염 확산, 연소 속도, 구획화재, 연소 생성물 등이 나오는데 실제 전부 다 소방기술사 과정에서 공부하신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사 때의 원론학하고 기술사에서 나오는 연소공학, 화재공학, 방화방폭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총 2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26번부터 50번까지 제2과목이고요. 소방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를 묶어서 25문항을 치시게 될 거고 일반적으로 시험지 받으면 소방수리학 문제가 한 10문항, 소방전기도 10문항, 약재가 5문항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방수리학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10문항, 5문항으로 비중을 좀 두고 있고 소방수리학은 기사 때 공부한 유치학학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약재화학은 물부터 해서 약재들, 특징 관련된 문제고, 그리고 소방전기 관련된 문제, 직류, 교류, 정전계, 자계 이런 부분들도 다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1차 필기시험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3과목은 소방관계 법규 과목이고요. 51번부터 75번까지인데 총 5분법이 시험 범위입니다. 기사 때는 4분법이지만 관리사는 5분법, 소방기본법, 공사법, 설치주의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법까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들이 총 25문항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 4과목은 위험물 성상 및 시설 기준이라고 해서 위험물 성상이라고 하는 건 1류부터 6류 위험물까지 각 류에서의 위험물 종류별로의 특징 묻는 문제 나오게 되고요. 위험물 시설 기준이라고 해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그리고 기타 세부 기준이라든지 위험물에 설치되는 소화 설비 기준, 경보 설비 기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문제는 딱 절반, 위험물 성상이 12문항, 시설 기준도 12문항 정도, 13문항이면 12문항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5과목은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고 하는 과목인데요. 주는 화재안전기준이 주입니다, 실제. 그래서 NFSC가 주인데 이 문제에서는 구조 및 원리라고 해서 동작 원리도 묻고
실무적인 문제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조원리 시험 과목에는 2차 공부하시는 부분, 설계 및 시공 파트라든지 점검 실무에서 점검 절차,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 발생했을 때 그런 원인 분석하는 부분도 필기시험에 나오는데 25문항 중에서 거의 한 20문항 정도는 화자적 기준이 주예요. 25문항 중에 20문항 정도는 화자적 기준. 근데 대여섯 문항 정도는 제품검사 기술기준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지난 회차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 기준 문제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점검할 때 문제점 발생했을 때 원인 같은 거 묻는 문제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25문항이 마지막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고 하는 과목으로 총 125문항을 시험 치시게 될 거예요. 근데 1차 필기 시험은 과목별로 딱 나오는 내용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실제 공부를 하다 보면 구조 및 원리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이 안전관리론에 나옵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문제가 안전관리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법규 문제가 안전관리에 나오고 안전관리에서 공부했던 문제가 위험물 쪽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1차 필기 과목은 서로 간의 경계가 조금은 허물어져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허물어져 있는 게 법규 부분하고 구조원리가 좀 서로 섞이고요. 소방관계 법규하고 구조원리 쪽 문제가. 그리고 또 안전관리론하고는 그 뒤에 이제 그 위험물 성상 요 파트가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문제들이 보면. 결론적으로는 모든 과목들을 다 어느 정도 분배를 하셔야지 점수를 또 골고루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2차 시험은 설계 및 시공하고 점검실무 행정 두 과목으로 시험을 치게 될 건데 요건 2차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문항수하고 합격 여부 잠깐 보겠습니다. 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해서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환자고요. 결국 문항수로 놓고 봤을 때 총 125문항이고 과목별로입니다. 그죠? 과목별로 10문항 이상 맞추셔야 되고 전체 총 맞춘 개수가 75문항 이상 맞추셔야지 합격이 되는 거고요. 2차 시험은 두 과목입니다. 설계 및 시공, 점검, 실무, 행정. 근데 둘 다 각 과목 100점 만점 해서 최고 최점수를 빼고 그래서 평균 3명, 5명의 채점자가 있는데 최고 최저 점수를 빼고 3명의 평균 점수로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셔야지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1차 시험에 대한 부분인데 과목별로 조금은 목표 점수를 잡고 공부를 하는 걸 좀 먼저 권해드리고요. 1차 시험 과목 중에 제 1과목 소방안전관리도 및 화재 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기사 공부 때 공부하시는 소방 원로낙, 근데 원로낙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 연소, 소화, 화재, 그리고 건축물 화재 성상, 화재 용어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는 부분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기술사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 관련된 공식들, 연소 관련된 공식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또 추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리사 공부는 이 기사와 기술사의 중간 단계 공부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기술사 시험은 아무래도 논문 형태로 답을 작성하는 거지만 관리사는 일단 1차 필기에서는 답을 찾고 2차에서는 묻는 문제만 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기술사 넘어가면 묻는 문제만 답하면 안 됩니다. 점수 안 나오니까. 묻는 문제 외에 다른 그 나오는 이유도 써야 되고 대처 방법도 써야 되지만 관리사 시험은 딱 묻는 그 부분만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1과목은 소방 기술사 과정상에서 연소, 화재, 방화, 방폭, 건축 방재 파트 분야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인데 보통 이제 기사형 문제도 있고 기술사형 문제도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뭐 너무 낮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는 딱 25문항 중에서 15문항, 여기 15문항 60점이거든요. 그래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맞추는 게 본 실력이 되실 거고요. 실제 이제 80점까지 맞추기 어려운 이유가 기술사에서 또 관리사 공부 내용 중에서 못 보셨던 내용이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기술사 문제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좀 제외하고 맞출 수 있는 실력은 딱 15개 정도 목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소방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 문제가 10문항, 5문항, 1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소방수리학 10문항 중에서 5문항 이상은 정말 기본적으로 냅니다. 기본 문제들. 소방전기도 10문항 중에서 5문항 이상은 정말 기본적인 계산 문제들이에요. 소방전기에서 꼭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약재화학은 5문제를 최대한 다 맞추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실제 목표가 총 15개가 나오게 되고요. 사실 15개로 잡은 건 제가 최저 점수입니다. 보통 15개에서 20문항까지도 많이 맞추시는 과목이에요. 소방 수리학이 예상보다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기사 문제보다 실제 더 쉽습니다. 소방 수리학 문제가. 기사에서 공부하시는 소방 유치역학이라는 과목에서는 소방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건축기사라든지 기기기사라든지 토목기사라든지 다른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섞어서 내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소방이 아닌 유치역학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기사 문제에서 연력학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근데 관리사 문제에서는 순수 소방 수리학이에요. 결국에는 소방에서만 필요한 거, 마찰 손실이라든지 배륜일 방정식이 딱 정해져 있는 공식들, 그 범위 내에서 실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1차 필기시험 기출문제들을 보면 관리사 소방 수리학 문제가 기사 유치역학보다 훨씬 더 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점수가 10개 중에 5개가 아니에요, 실제. 7, 8개까지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소방 전기 문제도 기사 문제에서는 무슨 문제를 섞어낸다고요? 전기기사 문제를 섞어서 내요. 근데 관리사 문제는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냅니다. 관리사 기출 문제를 보면 항상 매회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그럼 결국엔 이론을 보고 문제를 만들어내고요. 우리 소방 관리사 서적이나 소방기사 서적에 있는 이론들 내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보신 내용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 소방 전기도 예상보다는 점수가 더 잘 나와요. 기사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점수를 조금 더 높게 잡으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좀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소방관계 법규입니다. 그래서 법규는 지금 기사 문제도 좀 많이 난이도 올라갔는데 관리사도 법규 문제는 무조건 만들어냅니다. 기출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얘기는 전체 법규 원문 어디에서나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냈던 문제가 아니라 법규 원문을 보고 거기서 문제를 발췌해냅니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규 부분만큼은 원문 전체를 이해하고 정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법규 원문을 전체적으로 정독 공부한 게 나중에 소방학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공부거든요, 원래. 원래는 소방에서 제일 시작이 법규입니다, 소방법. 그래서 이제 소방법규는 공부를 철저하게 원문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원문을 한다는 얘기는 법 1조, 조항, 호목을 쭉 읽어보면서 공부하고, 시행령도 조항, 호목을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요약된 거, 뭐 이렇게 중요하게 시험 나오는 것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원문 전체를 정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법규가. 그래 정독을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2차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 법규가. 소방관계 법규 과목 중에서 2차 시험 점검실무 행정에서 설치지법이나 기본법 문제, 다중법 문제 등은 전부 다 법규 내에서 또 2차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차 필기 때부터 법규를 조금은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정독을 한 2-3번 정도는 하실 필요가 있는 과목입니다. 2차에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과목은 제가 15개로 잡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높게 20개까지도 맞추는 실력이 좀 되셔야지 2차 준비도 가능합니다. 같이 기억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준비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 4과목에서 이제 위험물의 성성 및 시설 기준 과목을 제가 목표 점수를 12개로 잡았는데요. 12개 점수하게 된 게 이제 10개가 딱 40점이거든요. 25문항 중에서 10문항이 40점입니다. 점수가. 그럼 과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목표를 12개로 잡았어요. 그래서 실제 25문항 문제를 딱 보게 되면 10문항은 저희 뭐 학원계나 시중교재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중에 나옵니다. 10문항은. 그러니까 딱 보면 항상 매회 지난 17회, 이번 17회 필기도 마찬가지지만 25문항 중에서 10문항만큼은 무조건 다 봤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문항을 일단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맞고요. 10문항을 딱 맞춰놓고 나면 남은 15문항은 뭐 할 수도 있는 거냐면 내리 쭉 한 개로 찍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목표 점수를 잡자고요. 제가 봤을 때. 위험물 파트는 사실 위험물 기능장이나 위험물 산업기사 공부할 만큼 또 하나의 자격증을 공부할 만큼 양이 뭐한 거예요. 많은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 위험물 파트가 2차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요. 이번 17회 때도 2차 시험 중에 위험물 세부 기준 문제가 5점짜리 한 문제 나왔습니다. 전체 2차 시험 문제 중에서. 16, 15회 때는 위험물 문제가 안 나왔었고요. 그럼 14회 때, 13회 때 그때 조금 나왔었고. 근데 위험물 파트가 사실 2차 시험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 않는 파트다 보니까 위험물 이 과목을 공부하려면 양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그래서 저희 학원계에서도 보통 위험물 성상호 시설 기준은 어떻게 수업한다고요?
자주 나왔던 위주로 공부를 한다고요. 다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만약 위험물 기능장을 공부를 따로 하셔가지고 위험물 기능장을 합격하시고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위험물 공부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목표점수 요거보다는 잘 나오실 겁니다. 근데 위험물 공부를 따로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과목들 중에서 2차 시험에 도움되는 필요한 과목이 요 과목이라고요. 그럼 이 과목은 점수를 뭐 해야 되고?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1차 필기 때부터 정말로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최대한 많이 맞출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위험물 성상 시설기준 파트는 철저하게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딱 정해진 게 얼마? 10문항이 있다고요. 그럼 25문항 중에서 10문항을 딱 풀고 나면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봤는데 모르겠어요. 넘어가고 물어보고 아는 문제 나왔어요. 찾고 또 모르는데 아는 문제 나왔어요. 아는 문제 딱 나게 10문항 딱 되면 뭐하죠? 마음 편하게 나은 걸 장기로 볼 수 있다고요. 그건 전략입니다. 전략.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험물 성상 시설 기준만큼은 저희 학원계에 있는 자료들하고 문제 위주로만 하셔도 충분히 25문항에서 몇 문항? 10문항은 할 수 있기 때문에 10문항 혹시 알게 되면 남은 문항, 애매한 문항 중에 선택하는 문제들이 막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 점수 내가 몇 개 잡은 거냐면 12개로 잡은 거예요. 두세 개는 정도는 더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안심할 수 있으니까. 목표는 12개입니다. 이건. 마지막에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고 하는 과목이 화재안전기준, 거기다가 2차 시험에 나오는 실무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 과목 점수를 제가 20개로 잡았잖아요. 목표 점수를요. 25문항 중에서 5문항 정도는 사실 다른 법 문제, 화재안전기준 문제가 아닌 제품검사 기술기준 문제, 그러니까 뭐 수신기에 관련된 제품기준, 감지기 제품기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리사 공부할 때 그걸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수신기 제품검사 기술 기준도 문서가 몇 장이 있고 감지기도 몇 장씩인데 그걸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25문항 제가 20문항이라고 맞춘 이유는 화재안전 기준 문제만큼은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실력은 되셔야지 2차 시험 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5과목 중에서 중요도 있게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목표하시는 과목은 소방수리학, 법령, 구조원리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소방안전관리론 파트하고 위험물 파트는 서로 간에 서로 상충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기술사적인 문제기도 하면서 연소나 화재, 방화방폭 관련된 문제의 위험물이기 때문에 2차 시험에 사실 안 나오는 내용들이라고요. 연소, 화재, 방화방폭이 우리 2차 시험, 관리사 2차 시험에 설계시공, 점검시험 행정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목표 점수를 요건 15개, 12개 정도로 목표를 잡고요. 남은 이 과목에서 사실 20개 정도까지의 목표 점수를 잡도록 하시는 게 올바른 공부법이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과목 중에서는. 자, 그럼 일단 1차 필기시험은 공부를 하실 때 확실한 이해와 암기 그리고 속독도 사실 필요한 시험이고요. 시험장에서 문제 읽다가 시간 다 갑니다, 사실. 근데 문제 읽다가 시간 다 가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읽고 보기를 1, 2, 3, 4 다 읽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뭐지 이 생각 듭니다. 그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를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 관리사 시험만큼은 문제를 딱 읽고 나서는 보기를 하나 읽으면서 하나씩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이거 틀리다, 맞다 이런 부분을 한 번에 찾아나가는 실력이 중요하고요. 이게 애매해서 이건가 고민하다 보면 또 시간 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이해와 암기와 속독이 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관리사 시험 충분한 숙지와 이력을 바탕으로 한 번 속독 후에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1분 시간이 주어지고요. 계산 문제에서 또 계산한다고 시간 소요 계산했을 때는 한 문제당 실제 30초 내외 시간밖에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1분이 아니고 실제.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일단은 먼저 제일 중요한 게 현장 시험장에서는 아는 문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게 아는 문제나 모르는 문제나 판단을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하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시험 문제도 시험 시간이 뭐 지금은 90분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 60분일 때에는 문제에서 딱 버릴 걸 한번 딱 버려놓고 안 풀고 다음 문제 풀면은 시간이 충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지난 16회까지 나왔던 시험 치셨던 분들 보면은 항상 출제위원들이 1번 문제를 어렵게 내요. 1번 문제를. 거기다 조건도 많이 넣어주고. 그럼 1번 문제를 조건 읽고 했는데 어려워요. 그거 한다고 20, 30분 시간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뒤에 문제 딱 넘기면 뒤가 쉬운 문제들이에요.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관리사 시험은 제일 중요한 게 시간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분배라는 얘기는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를 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일단 아는 문제면
한 땀 먼저 시험지에다가 답안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이건 아는 문제라고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넘겨서 이후 시간을 체크를 한 이후에 풀이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장에서입니다. 우리 공부를 하시고 나서 시험을 필기시험을 가셨을 때 보통 시험장에서 과목풀이 순서는 제일 먼저 1번부터 25번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1과목을 아는 문제 먼저 시험지에 답 체크하면서 풀고요. 다음은 2과목이 뭐냐면 소방수리학, 전기, 약재 파트인데, 소방수리학, 전기, 약재는 나중에 풉니다. 3과목 넘어가요, 보통. 3과목 넘어가셔가지고 소방관계 법규, 3과목 법규 문제 먼저 또 시험지에 답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위험물 성상 시설 기준에서 4과목 답 체크를 하고, 마지막 5과목 구조원리 답 체크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수리학하고 약재, 전기 파트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이하는 순서를 조금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또 마지막에 보통 이제 필기시험에서 좀 불합격하신 분들 보면 구조 및 원리라고 하는 과목 준비를 참 많이 해갔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듣기 때문에 많이 외우고 갔는데 앞에 수리학 문제를 풀다 보니까 뒤에 가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101번부터 125번까지 풀이할 때 됐는데 시간이 막 다 와가는 거죠. 앞에 다 풀다 보니까. 그럼 뒤에 가서는 아는 문제도 틀립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래서 수리학, 전기, 약재 파트만큼은 제일 마지막에 푸는 걸 권해드리고, 일단은 먼저 구조원리 풀고 수리학. 그럼 보통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절반 이상 실제 이때 점수가 몇 점 나온다고요? 60점이 딱 나와져요.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에. 모르는 문제 제끼고 아는 문제 체크하는 게 몇 점이라고요? 60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반 정도 이상 답안을 시험지에다가 보통 마킹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보통 시간 체크를 해서 남는 시간을 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는 앞에 아는 문제 체크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는 얘기죠. 속독도 좀 덜 됐을 수도 있고 이해가 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이해가. 그때에는 일단 먼저 OMR 답안제 답 체크하고 나서 나은 문제를 이제 풀면서 바로바로 OMR에 체크를 해야지 시간이 아마 딱 맞아져요. 시간 125분이. 거의 시험장 시간 딱 되면 딱 4시간입니다. 거의 남는 시간이 없어요. 기사 때보다 훨씬 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충분히 이제 남은 경우에는 종료 20분, 그러니까 10분이나 20분 마킹하는 시간 전까지 뭐 충분히 남은 못 풀었던 문제를 정독하고 풀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사실 이제 뒤에 푸는 건 운이죠. 뒤에 푸는 건 운입니다. 처음에 한 번 풀 때 60점 이상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 실력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건 이제 125분 시간 중에서 100분 이전에 한 90분 때까지가 자기 실력이에요. 그걸로 이제 풀이를 하시게 되고, 그 실력을 이제 좀 더 키워서 충분히 한 번 풀 때 6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필기시험, 필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필기 이론 과목을 나눌 때 소방관계 법규, 그리고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까지, 그리고 소방수리학이 별도의 과목으로 구성이 좀 되고요. 약재화학 파트를 또 한 과목 구성하고, 소방전기, 그리고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공부하고요. 위험물 성상 시설 기준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마지막 5과목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고 하는 과목은 저희가 2차 강의 중에서, 2차 강의 내용 중에서 NFSC 화재안전기준 해설 강의와 동일한 강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차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2차 시험에 설계시공과 점검실무 행정에서도 화재안전기준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화재안전기준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화재안전기준 자체가 원래 각 소방시설,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순서대로 전체 소방시설들의 설치기준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화재안전기준만 저희가 필기 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화재안전기준에다가 어느 정도 실무적인 내용들, 뭐 성능시험하는 것도 그때 짧게 설명도 드리면서, 그리고 또 제품 기준도, 요 구조문의 원리 파트에서 제가 1차 필기시험에서 제품 기준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추가로 설명드리면서 수업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차 필기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또 각 과목별로 이론 밑에 문제 이런 식으로 강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 문제풀이 보시면 되고, 저희 지금 그 교재가 보면 두껍습니다. 일차 필기가 좀 두꺼운데 이론하고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는 해설이 안 달려 있어요. 해설까지 넣어버리면 이 2배 될 겁니다. 책 두께가. 그래서 이 필기 해설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따로 제가 프린트로 정리가 되어 있고 모드 작업한 프린트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학원 자료실에 올라가 있게 되니까 그걸 이제 참조를 하셔서 풀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건 문제풀이반 할 때 그때 한번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 강의 커리큘럼은 과목을 일단 안전관리론 한 과목, 수리학, 그리고 약제화학, 전기, 그리고 뭐 법규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순서는 우리 소방에서 제일 기본 기초가 원래는 이제 화재라고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소방 안전관리론 및 화재 역학 요걸 제일 먼저 1순위로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연소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맞으니까. 두 번째로 사실 공부할 건 소방 관계 법규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시작이 뭐고요? 법규. 그리고 어느 실무나 이론적인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소방 안전관리 역학이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의 순서는 상관은 없는데 일단 우선은 이 두 과목이 조금 충분히 숙지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소방 수리학 과목하고 소방 전기하고 약제라고 하는 파트는 이제 별도의 과목으로 준비가 될 거고요. 그 다음 4과목으로 세 번째로 소방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되고요. 위험물 파트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크게 중요한 파트가 사실 아니라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역학할 때 위험을 조금 보긴 하겠지만 요 위험물이라고 하는 파트는 완전히 별도의 파트로 요건 나중에 좀 시험이 돼가는 시점,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반 하는 시점, 보통 이제 4월 말에 시험이 있으면 한 1월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요거는 성상하고 딱 시설 기준 문제가 12문항, 뭐 12세문 나온다고 했는데 시험에 딱 나오는 것들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닥 크건 또 별도의 과목이니까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 공부 시작은 저는 일단은 안전관리론 역학, 법규를 우선 조금 정리를 다 듣고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좀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수리학, 전기, 그리고 구조원리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공부할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 시험을 여러분께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2차 시험에 서술형 쓰는 문제에서는 소방관계 법규 과목하고 소방수리학이라고 하는 과목, 그리고 소방전기도 뭐 전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소방전기가 보면은 직류, 교류, 정전계, 자계 막 시퀀스 막 나오게 될 건데 여기서는 딱 2차에 나올 만한 몇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필기할 때 이거 크게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약제는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 구조원리는 또 너무나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이 세 과목만큼은 2차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과목이니까 조금 더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1차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1차 필기 시험은 4월 말 정도에 시험이 있을 건데 일단 시험 준비를 하시는 과정상에서 저희 학원 직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말까지 그 전해에 그러니까 18년도 4월 필기 시험이면 2017년도 연말까지 이론은 어떻게든 마무리를 다 지어버려요. 이론 수업은 다 짓고 1월부터 4월까지는 이제 뭐만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반만 진행을 쭉 하면서 이제 복습하고 이제 아웃풋하는 연습하는 거죠. 12월까지 인풋하고 그럼 이제 답을 찾는 연습하고 그리고 시간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막 하고 모의고사를 함으로써 125분이라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딱 필기시험이 끝나게 되면 이제 5월부터 이제 9월까지 실기시험 때까지는 2차 실기만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반을 진행을 할 거고요. 5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이론이 없어요. 그럼 그때 실기 이론은 언제까지? 또 4월 달까지 전체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이론 파트는. 그런 식으로 수업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필기 내용은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